그런데 혈처 D를 갖다 주사니 현문이 이래버리니까 참 답답을 노릇이죠. 이 용어 자체, 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풍수지리학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학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56강으로 들어가서 64과협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2운성에 대한 맥기봉 보는 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좀 어렵고 힘드시는 것 같아요.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12운성에 대한 맥기봉에서 맥기를 찾고 혈처의 주인이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 혈로를 나타내는 것이 맥기봉이에요. 이 맥기봉이 5행 각각이 24개씩이 들어 있어요. 양 해서 100여 개가 넘죠. 4, 5, 20, 120개가 가지가 되겠네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맥기를 찾아서 혈처로 들어오는 맥을 볼 수 있고 여러 산을 다니지 않고도 멀리서도 저기가 맥기봉이다. 가엽 다음에가 맥기봉이거든요. 저것이 맥기봉이다를 판단해 가지고 맥기봉으로만 들어가 가지고 맥기 찾아서 혈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단위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혈과 기와 맥기 다음에 맥기봉 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혈을 찾는 법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혈 찾는 것은 사실은 과엽과 맥기봉만 찾아버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맥기봉 찾는 것보다 더 오히려 쉬워요. 혈 찾는 것이요. 왜 그러는 거는 맥기봉을 찾으면은 거기서 맥기가 나오는 것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단위 중에서도 고단위 학문이 12운성으로 맥기봉 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대충 알거든요. 상대방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요. 강의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은 밀어놓고 이제 64과협을 찾아서 과협은 산상 하늘 높이도 있고 중간에도 과협이 있고 물속에도 과협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과협을 도강과협이라고 하고 산상에 있는 과협을 천상과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찾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또 땅에 깔려있는 지산과협은 이것도 찾기가 쉬워요. 단 최고 찾기 힘든 과협이 무엇이냐? 천상과협하고 도강과협이에요. 엄청난 눈을 뜬 사람이라서 천상과협을 찾고 도강과협은 또 찾기가 그 형식만 알면 쉽습니다. 천고와 천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용이 도강을 하고 맥이 도강을 하려면은 천각과 천고가 있어야 용과 맥이 도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나 맥이 도강을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천고가 일어나서 보내주고 천각이 있어서 맞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고와 천각을 볼 줄 알면은 용이나 맥이 도강을 하고 있다. 물로 돼 있어도 강으로 끊어진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이 강으로 해서
과협이 이루어졌구나, 맥이 건너고 용이 건너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협은 볼 줄 아는 사람이 더러 많기도 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거는 과협이 있어도 또 1000명이면 10명이나 과협을 볼 줄 아까마까 해요. 이렇게 과협 보기가 힘듭니다. 시사들은 반드시 이런 과협을 보고 찾아서 맥기봉을 찾습니다. 과협 못 찾으면 맥기봉도 못 찾아요. 과협이 없으면 혈이 없습니다. 혈을 맺지 못해요. 과협이 있어가지고 박한을 해줌으로 인해서 노기를 풀고 맥으로 변화를 해요. 과협이 없으니까 맥으로 변화를 못하니까 용으로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용으로만 내려가는 곳에는 혈이 없어요. 용으로 가다가 과협을 이루어야, 용으로 가다가 주산을 거치고 현무를 거쳐가지고 과협을 이루어주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과협 현무에서 틀고 나오는 맥기가 과협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비로소 일어나서 맥기봉을 만듭니다. 이것이 과협이 하는 일이에요. 또 혈처의 기륭하복이 과협하고 맥기봉하고 계린체에서 80%가 정해집니다. 나머지 20%는 용의 행도와 수구와 물과 안산과 이런 곳에서 정해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현무에서부터서 과협, 맥기봉 그렇습니다. 다른 데 과협이 있어봤자 필요 없어요. 현무를 지나서 과협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를 갖다가 그 현무에서 형성시켜 가지고 푹 일어나는 것이 맥기봉이에요. 그러니까 현무에서 과협을 지나서 맥기봉을 이루고 맥기봉이 내려오다가 맥기의 계린을 하고 도두를 해가지고 도두봉을 만들고는 비로소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계린을 해서 입수를 하고, 입수해서 이 맥이 무슨 맥으로 들어와 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그 혈을 맺는 과정에서는 양맥으로 들어오면은 음혈로 맺고, 음맥으로 들어오면 양혈로 맺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산 한나는 용어 출신체를 보기 위해서 조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산에서 24용을 만들어 내거든요. 혈을 맺으려고 내려간 그 용을 양쪽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가운데 용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운데로 나오는 용이 씩씩해지고 강건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주산을 만들고 현무를 만들고 과협을 만들고 맥기봉을 만들어서 내려가 가지고 결인을 하고 다시 솟아서 도두를 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 가지고 결인을 하는 것이 혈처의 결인입니다. 혈처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과협이에요. 과협이 우측으로 돌면 혈도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과협이 좌측으로 돌면 혈도 좌측으로 돌아가고, 과협이 바르게 가면은 혈도 바르게 맺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과협을 등한시 해버리고 사람들이 주봉이라고 주산이라고 하는데 맥기봉 보고 주산 그래요. 또 뒤에 있는 산 보고, 혈처 뒤에 있는 산 보고 주산 그러고, 이게 틀린 거예요. 주산은 멀리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잘못 전해 내려온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글로백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산에서 출렁 내려오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용의 결인을 해가지고 푹 솟은 것이 주산이요. 그러니까 멀리 있죠. 주산에서 출렁 내려가다가 동등하게 팍 솟구친 것이 현무입니다. 그런데 혈처의 뒤를 갖다 주산이 현무니 이래버리니까 참 답답을 노릇이죠. 이 용어 자체, 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풍수지리학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옛날 학문이 책을 만들어낸 이 책들이 애매하게는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정정하기까지는 올바른 스승 밑에서 배우고 한 30여 년을 장장 일대예요. 일대를 헛고생을 해야 바로 비로소 무엇이 이것이구나를 깨우쳐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는데 수월하고.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바로 깨우쳐버리죠. 저도 제가 48년생이니까 77이 가고 있거든요. 이 학문을 나만 알고 가버리면 못합니까? 그래서 남기려고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 한도에서 알려드리고 대정비결이라는 책을 한 2000여 페이지 됩니다. 상하권 해가지고 상에서 1권, 2권, 3권이 나오고 하에서 1권, 2권, 3권이 나오는데 등록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형기학으로 들어가서 이기학에 따른 것을 합쳐가지고 용열도를 상하권을 만들어 편집해 놨습니다. 이 4권 가지면은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아주 수 없는 60여 년 가차이 공부한 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요점정리만 딱딱한 것이 용열도 상하권에서 1200페이지가 되고요. 1000여 페이지가 되고 대정비결이라는 상하권에서 200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요점 정리 딱딱 해가지고 고생 않게끔 수월하게 말도 딱딱 끊어가지고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초보자도 지리학을 하려고 노력만 하는 분 같으면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고생 않고 하시라고 펴낸 것입니다. 제56강에서 64과역, 용이 24용이 있고 64개의 용이 있습니다. 8개의 용이 있고, 용은 첫째 태극으로 나옵니다. 태극이 뭡니까? 음양이에요. 간단해요. 24령 중에 음용이 12개요, 양용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눠가죠. 태극의 음양용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사상용으로 변해요. 이 사상은 악염이들 사상도 있지만은 그것은 혈철의 얼굴을 나타내려고 내려고 있는 악염이들 사상이고, 이 용은 노양용, 노음용, 소양용, 소음용, 이거 이렇게 해서 4개로 분류가 되는데, 노음이 노음끼리 만나면 혈이 없어요. 자손이 없습니다. 이것 보고 태양용, 태음용, 소양용, 소음용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용으로 나와 가지고 8개의 용으로 변합니다. 8개의 고곤캐, 고곤용 그러죠. 고곤용. 높은 산으로만 높게 오면서 험악하게 오는 용을 갖다가 용이 높이 온다 해서 고곤용 그래요. 건공관선 가미진태. 이 8개의 용인데 각각의 형체를 나타내주는 것이 이 8개의 용입니다. 거기에서 분파되는 것이 24용이에요. 24용에서 분파되는 것이 64개의 용입니다. 그까지만 알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4096개의 용이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은 볼 정도의 가지수가 용이 4096개의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4개의 용만 아시면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수월하게 용을 찾아서 맥을 찾고 맥을 찾아서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24용에서 64용으로 변하는데 64개에서 개 하나의 과엽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첫 번째 풍거가엽.
바람풍자 높고 곧게 오면서도 험악하게 오는 것이 풍거가엽이에요. 이 풍거가엽에서는 화성체로 일어난 산에서 여기서 여기가 가엽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그래서 가엽이 갑자기 푹 솟아가지고 가엽에서 맥기봉을 만들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2, 3절 안에서 혈이 맺습니다. 맥기가 나가가지고. 쉽죠? 이렇게 가엽을 찾아버리면 혈을 찾으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가엽에서 일어나는 맥기봉을 보고 24방위 중에서 무슨 방으로 맥이 나갔구나라는 것이 맥기봉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갑기가엽 보면은 양이면은 간, 진, 술 방으로 맥기가 나가요. 다른 방위로 안 나갑니다. 음토로 일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곤충, 미방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보면은 맥기 찾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매지 말고 이런 공부를 열심히 알아두시면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풍거가엽은 높은 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 맺는 가엽이 크고 높이 있고 뾰족뾰족함으로 가엽이 풍거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인해 어쩌습니까? 바람이 타요. 가엽에. 바람이 타면은, 자, 보세요. 바람이 타면 이 가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엉성이에요. 엉성하니까 어쩌습니까? 바람이 타는데 그것을 이 작은 것이 보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있어서 풍거가엽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화성체로 절절절 두고 2개의 절을 이루고 3개의 절을 나란히 만들고 그 밑으로 가서 토성체 문필봉을 살짝, 크지 않아요. 가엽은 살짝 둔 다음에 토성체를 둔 것이 풍거가엽. 그래야 거기서 전부 다 노기를 풀어버려요. 화생토로. 그러고 내려가 가지고 솟아서 내려가 가지고 혈을 만듭니다. 풍거가엽은 높이 오면서도 커요. 이것이 풍거가엽이라고 하더라. 가엽은 2개의 화성체가 누를 이루고 다락누자예요. 사다리처럼 다락 생겼다 해서 다락누자를 씁니다. 2개의 누를 이루고 내려오다가 3태의 아름다운 화성체를 뒤에다 만들어요. 나란히. 이것이 3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3태를 두고 맥이 내려와 가지고 아래다가 마지막에 토성체를 두어 가지고 그 살기를 전부 다 풀어버리고 노기를 푼다고 그렇습니다. 풀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서 화생토 해가지고 상생을 받아서 노기를 풀고 올라가서 맥기봉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맥기가 나가서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을 맺으려면은 절을 이루죠. 그 가엽이 하나만 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출렁출렁 만들어지는 가엽, 그 중에서 64가엽 중에서 하나인 풍거가엽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풍거가엽은 우측에다가 오는데 영송과 같아요. 단송처럼 양쪽에 붙은 것이 아니라 한쪽에 딱 붙고, 이 가엽은 주로 다 그렇습니다. 가엽은 양쪽에 있는 것이 드물어요. 양쪽에서 보호해서 있는 것은 아주 대열입니다. 삼정승 유판서 같은 거 나오거나 아주 고귀한 왕비가 나오고 남부마가 나오는 이런 재상이 나오는 아주 큰 가엽이 되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엽과 맥기봉에서 이 80%를 정해진다고요. 그러면 자, 이것이 영송이에요. 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맞아들이는 영. 이 풍거가엽에서는 높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탐으로 혈을 맺어도 길게 가지를 못한다 하더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을 많이 이루어 주었으면 길게 가요. 그러는데 이곳에서
단절로 맺은 것은 혈은 바람을 타기 때문에 길게 가지 못한다 그러더라. 풍거가입은 제일 상에다가 4개의 절을 갖다가 만들고 이렇게 4개의 절을 갖다 만든 뒤에 가엽을 보호를 해줍니다. 풍거가입은 높아도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재상이 나오고 거부가 나와요. 굉장히 이 가엽마다 무슨 인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 가엽을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맥기봉에서 나오고 가엽에서 나오고 나머지 20%는 득수득파나 용이나 안산에서 나오죠. 그런데 풍거가엽이 바람을 타버리면은 천하장사만 나와요. 거부가 나오고 재상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가엽을 다 싸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화생토 조화를 이루면서 가엽을 만들어 주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살기를 피해서 묘지를 쓰면은 바람이 살기라겠죠. 그러니 혈처도 똑같아요. 혈처도 높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타요.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이 바람이 살기니 바람을 피해서 묘지를 쓰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엽이다. 가엽마다 정해진 이렇게 갖춰진 가엽은 참 좋습니다. 풍거가엽은 5대를 발복하고 나면은 쇠퇴됨으로 1대, 2대, 3대, 4대, 5대를 발복을 하고 나면은 이 명당이 쇠퇴됨으로 5대 후에는 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풍거가엽의 단점입니다. 환양가엽이요. 두 번째로 이 환양가엽은 높이 들어오는 용에서 맺는 가엽이 3절인데 하나 둘 셋 3절이죠. 가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은 음으로 둥글면서도 지각 하나가 우측으로 뻗어나가고 상에서는 둥근 가엽이 우측으로 요성처럼 음으로 나가서 보호를 해주고 그 말입니다. 가엽이 반반하면서도 둥글기 때문에 환양가엽이라고 한다. 이 가엽이 반반하면서도 둥글어요. 둥글둥글둥글해요. 그래서 환양가엽이라고 칭을 부른다. 64개로는 지천택해가 되어요. 지천택해가 환양가엽의 모태다. 그러면 지천택해를 풀면은 혈이 나와버립니다. 선사들이 그러죠. 이 산은 무슨 캐를 해도 가서 하고 나오죠. 그리고 무슨 개다라고 나오고 그것이 가엽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엽에서 양쪽 주봉이 있어요. 맥기봉하고 현모고 이것을 주인봉이라고 그래요. 주인봉을 바라보니 무슨 개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가엽이다. 그 말이에요. 혈은 대혈로 맺는데 하나만 맺지 않고 환양가엽에서는 가엽이 둥글둥글 좋으니까 2개 내지는 3개씩이 혈이 맺어진다. 환양가엽에서는 지기가 맑고 청정함으로 정인 군자가 나온다. 환양가엽은 둥글고 반반하다겠죠.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혈을 맺는데 그 혈체에서 나오는 소원 자손들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군자가 나온다. 이 호골이 나오고 군자가 나오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손이 나온다. 거부가 나오고 문과와 무과가 함께 나오고 이 가엽을 보면 그래서 다 나오죠. 지금까지는 무엇이 나온다고 안 나왔죠. 이 가엽에서 다 가엽하고 맥기봉에서 80%가 정해진다겠죠. 나머지는 20%가 각각의 사나 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산도 사죠. 사나 물이나 용 이 3가지에서 20%를 차지해요. 적게 차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가엽과 맥기봉에서 80%를 차지한다. 혈의 작용이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상에서 둥근 절에서 우측으로 지각이라고 그래요. 요도 지각 하나가 나와가지고 가엽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고, 한양가엽은 형제간의 우애도하고 효자도 또한 나온다. 참 아름다운 혈이에요. 그리고 한양가엽에서는 혈이 2개 아니면 3개가 나온다. 또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래 맥기봉에서는 이 가엽을 지각 하나가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나가가지고 좌우에서 이 가엽을 보호를 해줍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작용은 형제간의 우애하고 무관과 문인이 나오는데 정인군자가 나온다 그러더라. 호골도 나온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연주가엽이에요. 연주가엽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연주가엽은 64가엽 중에서 5개 안에 꼽히는 가엽이에요. 이런 가엽은 드물어요. 구슬을 깬 것 같이 맥이 가엽이 내려오는 것을 연주가엽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엽을 보호하는 것도 구슬처럼 생긴 것이 양쪽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연주가엽이라고 하더라. 가엽 찾기 쉽죠? 보세요. 목성체가 손 안에서 절을 이루고 하나, 둘, 3개가 둥글둥글 했는데 그 가운데로 반뜨덕이 오는 것을 구슬을 끼워놨다 해서 연주가엽이라고 그래요. 구슬주자요. 이 가엽을 보호해 주려고 나간 것도 어쩌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음으로 나가서 둥글둥글하게 있고, 이쪽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실체적으로 여기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나가서 둥글게 또 탁 품어줘요. 아주 고귀한가엽입니다. 그래서 연주가엽은 높이 들어오는 용이 높은 용에 있는데 가엽이 둥글게 맺어졌기 때문에 둥글둥글 이어졌기 때문에 연주가엽이라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연주가엽에서는 맥기가 평지로 내려와서 도렬로 맺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런 가엽을 해서 연주가엽이면은 이곳에서 상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맥기가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와ገብ리도 사상 중에서 도렬로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렬로 맺으면은 어떻습니까? 도렬은 찾기 쉬워요. 맥이 흔들 내려가, 더군다나 야지로 내려가 갖고 하면은 더 찾기가 쉬운데 홀로 외롭게 딱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혈이 살기가 있다고 안 써요, 잘. 그런데 묘지를 써놓고 나면은 대혈로 보입니다. 이 도렬은 물이 혈처를 감싸고 돌아가고 혈처 앞에는 바위가 숨어서 품어줘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연주가엽은. 그래서 지기가 무진장 왕성해요. 연주가엽에서는 아미사가 있으면은 남자는 연주가엽을 했는데 아미사 여자의 눈썹처럼 생긴 사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전후좌우에 있으면은 남부마 여왕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정승과 재상이 간간히 나온다. 굉장히 좋죠. 특징은 둥글둥글둥글해서 끼워놓은 거 3개, 구슬을 3개 끼워놓은 것 같이 맥이 내려오고, 가엽을 좌우에서 둥근 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 연주가엽이라 하더라. 이해하기 쉽죠? 연주가엽에서는 혈은 어떻게 맺느냐 중요하죠. 상이나 중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맥기가 아래로 내려가지고 야지로 내려가가지고 도렬로 맺는다. 도렬이면은 동그라만 쟁반처럼 혈을 맺는 곳에 도렬로 맺는데, 이 도렬은 어떤 것이 있어야 도로의 요건이 되느냐. 도렬을 감싸고 돌아주는 물이 있어야 될 것. 혈을 맺는 앞에는 보이지 않게 언덕에는 바위가 있어서 숨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땅 같아요. 바위가 있어서 지기를 막아준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문이라는 거 수구를 막아주는 지키고 있는 문지기예요. 회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문이 있어서 도와주면은 더욱더 대혈로 맺는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양류가협, 버드나무가 가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버드나무 가지가 휘어져서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버드나무라고 그래요. 양류가협, 양류라고 그렇습니다. 목단혈이나 연화도수나 반개혈이나 이런 걸로 맺어요. 혈을. 이 양류가협에서는 높게 오는 용에서도 높은 용에서 가협을 맺게 되는데 가협이 곧으면서도 이 지각에 있는 맺기가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받쳐줘요. 이렇게 이것 보고 요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날아갈 듯하니까 뒤에서 받쳐줘요. 이것이 양류가협입니다. 또 이것도 이쪽에서 요도가 있어서 받쳐주죠.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진 지각을 받쳐주는 것이 양쪽에 붙어 있으면 양류가협이라 하더라. 그러나 절은 세 개의 절을 이루고 이 영이 양쪽에서 맞아주더라. 이것이 양류가협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양류가협에서는 자손들이 바람이 흔들려요. 이게 흐느적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자손들이 깨가 많고 간사합니다. 그 양류가협에서 맺는 혈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깨가 많고 간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곧장 속여요. 그러지만은 이 양류가협은 가협 자체를 명칭을 얻었으니까 대혈로 맺겠지요. 그래서 64가협은 64대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류가협은 64개로는 무슨 개가 되냐? 지산겸캐가 된다. 그래서 양류가협에서는 지산겸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산겸캐를 풀면은 혈에서 나와가지고 자손들 몇 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싹 나온다. 그래서 64개는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64개 간단한 거 말고 주역에서 나오는 진실은 64개가 있어요. 요즘에 나온 건 짤막이 갖고 좋다 나쁘다 해버리니까 무엇이 어떻게 존재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사서삼경 중에 주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것이 64개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깊어야 이 풍수지리학에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혈은 찾아도 좋구만 나쁘구만 이것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발달이 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를 했으면 어렵게 찾지 말고 제가 강의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많지만은 설명은 다 못 해드리지만은 굳게 그냥 착 빼서 해드리는 것이에요. 또 양류가협에서는 자손들이 간사하고 음란한 사람이 간간히 나온다. 전체다가 그 자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만 부리는 간사한 사람이 나오고 음란한 사람이 간간히 잘 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버드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늘면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바람이 타겠죠. 그 이유는 가협을 보여주는 지각이 맥이 좌우로 나눠서 분류된다 그 말이에요. 흔들려요. 분류돼서. 그러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영과 송이 있어서 받아주니까 아무리 훌륭한 자손이 나와도 2, 3대 만에 한 번씩은 혈식군자나 불구자가 간간히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나 대혈로 맺으면은 장군이 나오고 무관이 나오는 자리라 하더라.
거부가 나오고 무관이 나오는 자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지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2, 3대 만에 한 번씩은 아주 혈식군자 아니면은 불구자가 하나씩 나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가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풍거가엽은 바람이 타고 높이 오면서도 바람을 타서 풍거가엽이라고 하더라. 환양가엽은 둥글둥글하면서 신선의 옷구름 같은 것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환양가엽이라고 하더라. 연주가엽은 구슬을 꿰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거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나란히 있고 또 가엽을 보호해 주는 것도 둥글둥글하다고 하더라. 양류가엽은 둥근 가엽이 절을 이룬 것을 바람에 흔들리듯 가지가 지각이 사람 인자나 거꾸로 놓은 사람 인자 같은 것이 받쳐주는 것이 양류가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엽은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정 중에 1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호는 맥기봉이고 3번은 입수에서 들어오는 맥이고 입수와 맥은 틀립니다. 입수는 태극에서 그쳐요. 훈원에서 입수가 그쳐가지고 음과 양이 교차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맥이에요. 그래서 맥과 맥기와 입수와 차이가 있어요. 하나로 생각지 마세요. 맥기봉에서 맥기가 내려오고 절처 뒤에 계륜을 해가지고 입수가 들어오고 입수가 훈원까지 들어왔으면 훈원까지가 입수인데 훈원에서부터는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과 기가 음양이 교체해가지고 맥이 양이면은 음열로 맺고 맥이 음으로 들어왔으면은 양열로 맺고 그렇습니다. 이런 조화를 부리는 것이 훈원이에요. 그럼 훈원 뒤에 함부로 깎지 마세요.